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천입니다. 박민천의 정치풍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핵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풍수 철학 끝이 어딘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정신과 영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 정신이 사람이 정신의 그 사망 시에는 영혼이 된다. 그런데 이 영혼이 1000년도 가고 2000년도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는데 오늘 신문에 났어요. 제가 말하는 것을 입증하듯이 오늘 신문에 난 것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조선일보 2017년 9월 11일자에 조영은 쌀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 방울 갖다 놓아라입니다. 방울 갖다 놓아라. 자, 이거를 읽어드리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암센터 초대 2대 원장을 지낸 박재갑 교수의 조상꿈 이야기는 정신세계에 대한 내용이다. 그 조상 중에 박광우의 묘는 400년 넘게 파주 법원리에 있었다. 그러다가 1967년에 이 묘를 14대 조 이하 조상묘가 있는 청주시 남이면 선산으로 이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재갑의 사촌 형 꿈에 수염난 장신의 노인이 나타나 내가 놓고 온 방울을 갖다 놓아라고 당부하는 게 아닌가. 집안 사람들은 방울이라니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의아했다. 이장을 하면서 관뚜껑을 열었을 때 시신은 미라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한다. 키가 크고 수염이 긴 모습이었다. 16세기 중반에 상류층 묘를 쓸 때는 관 위에 석회를 부어 나무뿌리나 짐승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다 보니 밀봉돼 미라로 보존된 것이다. 석회로 밀봉된 묘를 팔 때 5개의 청동 방울이 나왔는데 현장에서 이장을 작업하던 인부가 이 방울을 자기 집 장롱에 보관하고 있었다. 청주의 박재갑 집안 사람들이 파주에 찾아가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방울 혹시 없었느냐고 물으니까 그 방울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은 기겁을 했다.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조선 선비들은 평상시에 방울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다.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며 항상 깨어있기를 위해서였다. 서울대 의대 교수를 지낸 박재갑 박사가 대학 1학년 때 직접 목격한 집안일이다. 400년 전에 죽은 양반이 어떻게 시공을 초월해 후손의 꿈에 나타나 방울을 갖다 놓으라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사례를 보면 영혼의 세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강의엔 그게 증명입니다. 이런 게. 자, 이 살아서는 정신과 육체가 단체로 통일되지만 죽으면 분리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정신은 사망시 정신은 영혼이 된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쌀이 밥이 되듯이 쌀이었을 때는 쌀이라고 그러고 밥이 되면 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신은 바로 영혼이다. 쌀은 밥이다. 이렇게 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런데 이 사람은 고작 살아서 100년, 정신세계는 고작 100년입니다. 100년 산다고 보고. 그러나 이 정신은 제가 지난번에 1000년도 가고 2000년도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게 입증 사례거든요. 400년 전에 묘를 이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묘를 이장할 때에 조상 그 시신에 방울을 5개를 같이 있었는데, 이 방울을 인부가 갖다가 자기네 집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런데 이장한 날 꿈에 어떤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방울을 내놓으라고
방울을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손이 기겁을 해서 400년 전에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는데, 글쎄 시험이 길은 할아버지가 방울을 갖다 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혹시 이장하는 사람들이 방울을 가져갔나 싶어서 찾아가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깜짝 놀라고 방울을 내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바로 이 영원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지속된단 말입니다. 400년 아니라 1000년도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얼마만큼 잘 살았느냐, 또 얼마만큼 이 묘가 잘 써져 있느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내 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례가 저희 할아버지를 제가 38살 때에 이장을 할 때인데요, 이장을 하기 전에 3일 전에 큰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큰어머니 꿈에 이제 남편이 나타난 거죠. 큰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 같이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유, 내일 모레 아버님 이장을 한다. 그러니까 그 큰아버지가 이제 그러시더래요.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거기는 좋은 자리요, 좋은 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돌아가신 큰아버지가 이장할 거 다 알고 계셨고 또 좋은 자리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장을 했는데, 이장을 한 그날 저녁에 저희 어머니 꿈에는 할아버지가 옛날에 모시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으시고 하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더래요. 들어와서 마루에서 턱 걸터 앉으시더니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나 이제 편하다, 아주 좋구나, 그러면서 그 한마디 하시고 사라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은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자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만 그 영혼은 생각뿐이다. 살아있을 때 생각뿐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알고는 다 있지만 어떻게 그 자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다만 도움 주는 건 뭐냐, 내장된 유해가 그 시신이 길지냐 흉지냐에 따라서 그 기에 따라서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예로부터 조상묘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되고 묘가 나쁘면 안 된다 하는 말이 그래서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 영혼은 생각뿐이지 아무런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폭넓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죠. 자, 제가 풍수지리가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자손에게 길과 흉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것은 그 내장되어 있는 그 유해에 따라서, 기에 따라서 그 영향을 주는 거지만, 이 영혼은, 조상님들의 영혼은 자손에게 아무런 영향이 안 끼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바로 자, 우리가 제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사라는 것이 결국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상님들이 제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손들이 모이고, 자손들이 모이면 화목해지게 되고, 또 화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좋은 정보도 주고 자손들이 그런 만남을 주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 음식을 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상은 살아서 내가 우리 조상한테 열심히 조상을 모셨다, 제를 올렸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신 우리 조상은 돌아가셔도 그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바라요. 그래서 그 제사는 그래서 지내야 되는 거지, 제사를 잘 지내고 제사를 못 지내서 자손에게 영향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조상의 미화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되고 미화가 나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도 조상의 제사를 잘 지내고 못 지내서 그런 영향받는 일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면 자, 더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영혼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종교, 뭐 불교든 기독교든 무슨 알라 신이든 무슨 종교든 다 똑같은 겁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그 길과 흉의 영향이 없다는 거죠. 정신만 있기 때문에. 정신만 가지고는 살아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육체가 정신하고 통일돼서 생각으로 활동을 하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를 가서 뭐 불교든 무슨 종교든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된다, 기원하면 된다, 빌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과학적인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좀 새로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앞으로도요, 저는 이 풍수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인간사 세상사 일을 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제 강의에 많이 참여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